안녕하세요. 더파크에서 영상 제작하고 있는 빈피디입니다. 오늘은 정우성 대표 대신 제가 인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 전에 먼저 지난번에 올린 벤틀리 벤테이가 시승기 잠깐 살펴보시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바로 이 벤틀리 로고인데요. 벤틀리 로고를 가만히 보시면 이 날개가 좌우가 다릅니다. 모양은 똑같은데 깃털의 개수가 달라요. 한쪽은 짝수가 한쪽은 홀수입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벤틀리는 저희 더파크가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벤틀리의 한국 공식 딜러사인 벤틀리 서울과 협업하여 여러 영상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편에는 특별히 벤틀리에 대한 다양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모아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벤틀리 로고의 양쪽 깃털 개수가 다른 이유,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이 벤틀리의 로고 있잖아요. 로고가 가운데 B가 있고 양쪽으로 이제 날개가 있는데요. 이 엠블렘의 깃털이 왼쪽에는 10개고 오른쪽엔 11개예요. 이게 왜 이렇게 디자인했느냐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한데 이제 워낙 럭셔리한 클래스의 차니까 여러 가지 가품들이 제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몰래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었다 라는 쪽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 같으나, 저는 이렇게 디자인을 한 사람이 이 엠블럼 뒤에서 약간 이렇게 크크크 하고 웃는 모습이 자꾸 상상이 됩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약간 이거를 다르게 양쪽을 만들어 놓고 혼자 좋아하는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을 상상해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 게 있고, 1931년에는 롤스로이스의 인수가 됐었는데요. 이 롤스로이스는 벤틀리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롤스로이스는 양쪽 깃털의 개수를 맞추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다시 폭스바겐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1998년이었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원래 깃털 개수를 찾게 된 거죠. 벤틀리는 영국을 대표하는 럭셔리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그 명성에 걸맞게 외관 페인트 컬러는 물론이고 시트의 바느질 방법까지 고객의 취향에 맞게 차량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벤틀리의 비스포크 전담 부서인 뮬리너 때문이죠. 이 뮬리너는 말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벤틀리에 있는 맞춤 수제작 전문 부서입니다. 비스포크라고 할 수 있겠죠. 대량 생산 아니고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자동차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면 그대로 예술이 되고 디테일이 하나하나 다 살아있는 장인이 그대로 만든 벤틀리가 이 뮬리너라는 부서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꿈을 이뤄주는 부서이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그대로 꿈이 되는 벤틀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부서이기도 합니다. 벤틀리는 럭셔리를 해석하는데 정말 독자적인 세계관, 그리고 독자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벤틀리 벤테이가 팔컨리 에디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팔컨리는 매사냥이라는 뜻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모든 디테일이 너무 멋있어요. 이 매사냥을 중동에서는 왕의 취미라고 부릅니다. 두바이에서는 왕실에서 주최하는 매사냥 대회가 열리기도 하고요. 유네스코에서는 이 매사냥을 인류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디테일을 한번 볼까요? 물론 매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일단 있습니다. 횃대라고 하죠. 그리고 센터 터널은 가죽으로 감싸져 있고요. 조수석 앞에 대시보드를 보시면 정말 놀라운 디테일이 있는데 매가 날아가는 모습을 상감기법으로 새겨놨습니다. 상감기법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그림을 이렇게 오목하게 판 다음에 거기를 어떤 재료로 채워 넣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 430개의 나무를 독수리 모양으로 이렇게 박아 넣는 방식으로 작업을 한 게 이 팔컨리 에디션의 대시보드입니다. 이 무늬를 완성하는데 뮬리너 장인들이 9일 동안 작업을 했고요. 자, 이제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에는 매사냥을 하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장비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사막은 해가 지면 되게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보온병도 있고 담요도 있고요, 쌍안경도 있고 장갑도 있고, 매가 앉을 수 있는 횃대도 있고, 매를 추적하는 GPS 장치도 있습니다. 매의 얼굴 그림 아래에는 뮬리너라고 써있죠. 이렇게 뮬리너는 이런 멋있는 차를 만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벤테이가 팔컨리 에디션을 타고 사막에서 매사냥을 하는 장면, 매사냥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갈 때는 사막을 오프로드 그 자체로 즐기는 겁니다. 사실 벤테이가를 도심에서 우리가 탈 때는 잊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걸출한 오프로더인지를 가끔 있는데요. 사실 럭셔리라는 건 뾰족하면 뾰족할수록, 그 목적이 분명할수록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브랜드가 매사냥하는 사람을 위한 SUV를 만들겠어요? 벤틀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뮬리너는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듯 벤틀리의 뮬리너 서비스는 안전과 법규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고객의 모든 요구를 충족해주는 진정한 개별 맞춤 서비스인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벤틀리는 뮬리너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상징인 엘리자베스 여왕을 위한 벤틀리 스테이트 리무진입니다.
1919년에 창립한 아주 유서 깊은 영국의 럭셔리 자동차 회사죠. 벤틀리가 엘리자베스 2세만을 위한 벤틀리 스테이트 리무진이라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선물을 했습니다. 1998년부터 2009년까지 벤틀리가 생산했던 아르나지 R을 기반으로 2년 동안 공들여 만든 자동차입니다. 그 당시 벤틀리가 만들었던 여러 가지 모델들 중에서 기함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였는데요. 그 기함을 바탕으로 훨씬 더 튼튼하고 훨씬 더 성대하게 그렇게 만든 차였습니다. 이 여왕을 위한 벤틀리 스테이트 리무진은 그 크기부터 엄청났습니다. 이 차의 전고가 1770mm입니다. 원래 아르나지보다는 25.5cm가 더 높은 거예요. 25.5cm라고 하면 영국 여왕의 모자 높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퀸 엘리자베스 2세가 이 차를 타고 내릴 때 모자를 벗지 않아도 되도록 전고를 높인 겁니다. 차체와 유리가 완벽하게 방탄 처리가 돼 있고요. 폭발물이 터져도 웬만큼은 견딜 수 있는 강도라고 합니다. 이 타이어에도 케블라가 적용이 돼서 굉장히 튼튼한 고무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런플랫 타이어겠죠, 당연히. 엔진은 6.75L V8 트윈터보 엔진입니다. 시속 193km의 최고속도 제한이 걸려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굉장한 성능을 가진 차가 얼마나 빠르게 달릴 수 있느냐, 가속 성능도 궁금하실 텐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 차는 그걸 측정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일단 여왕이 달리는 차가 이런 정도로 급가속할 일이 좀 없기도 할 거고, 이 수치를 기반으로 이 차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거, 그런 세속적인 기준은 조금 벗어나 있는 차이기도 하겠죠. 라디에이터 그릴 위에는 벤틀리 플라잉 피 대신에 되게 특별한 엠블럼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성 조지입니다. 이 사람 드래곤 슬레이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아주 악독한 용으로부터 공주를 구한 영웅이자 성인입니다. 나라를 구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공주를 보호한 인물이기도 해서 엘리자베스 2세가 타는 벤틀리에는 이 사람보다 어울리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예술과 자동차의 만남은 자칫 어색한 듯하지만 사실은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입니다. 벤틀리 같은 자동차는 그 덩어리감이나 디테일 자체로도 이미 예술 작품에 가까운데요. 이번에는 벤틀리와 예술의 만남을 소개합니다. 자동차라는 물성 자체에도 예술이 담겨 있지만 때로는 차체 전체를 캔버스로 쓰기도 합니다. 자동차 전체를 스케치북으로 삼아서 그 위에 예술을 담았을 때 우리는 그런 자동차를 아트카라고 부릅니다. 제 뇌리에 깊이 박혀있는 딱 한 대의 벤틀리 아트카가 있어요. 바로 팝 아트의 거장 피터 블레이크와 벤틀리가 같이 만든 컨티넨탈 GT V8 S 컨버터블 아트카입니다. 2016년 작품이에요. 피터 블레이크는 영국을 대표하는 팝 아티스트입니다. 예술가이자 디자이너이기도 하죠. 영국 팝 아트계의 대부라고 불리는 사람이고요. 마릴린 먼로,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대스타의 초상화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피터 블레이크가 아주 밝고 경쾌한 이미지로 추구하던 그 느낌 그대로 아트카로 만들었어요. 이 차를 보면서는 우리가 너무 깊은 생각은 안 하기로 그냥 이미지 그대로 한번 느껴보시는 게 좋아요. 차체 아랫부분에 브리티시 레이싱 그린,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성 루크 블루, 라디에이터 그릴을 감싸고 있는 푸크시아 핑크, 보닛을 지배하고 있는 노랑과 거대한 하트, 4개의 시트 컬러도 제각각 다르게 했습니다. 헤드레스트에는 피터 블레이크의 서명이 스티칭으로 들어가 있고요. 피터 블레이크는 원래 하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른 작품에도 숱하게 모티프로 등장한다고 하고요. 자동차의 심장이 있는 보닛 위에 저렇게 크고 통통하고 풍만한 형태의 하트가 있는 거,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컬러가 벤틀리 컨티넨탈 GT의 차체 위에서 이렇게 팝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 너무 기분 좋아지지 않습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벤틀리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을 단숨에 무너뜨리면서 정말 친근하게 느껴지는 작품으로 완전히 재창조했습니다. 이렇듯 벤틀리는 럭셔리의 꼭지점에 위치한 브랜드이지만 사실 벤틀리는 태생부터 레이싱 DNA가 강력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로 벤틀리를 꼽던 시절도 있었으니까요. 24시간 르망 내구 레이스, 바로 벤틀리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레이스의 이름입니다. 정말 숱하게 우승했거든요. 첫 출전은 1923년이었어요. 르망 24시간 내구 레이스의 역사가 시작된 것도 1923년입니다. 벤틀리는 르망 내구 레이스가 시작하자마자 출전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차로 출전했을까요? 바로 벤틀리 3리터였습니다. 벤틀리 창업자 월터 오웬 벤틀리가 벤틀리 모터스를 창업한 게 1919년 10월이었어요. 벤틀리 3리터를 완성해서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마쳤던 게 1920년, 고객 인도를 시작했던 건 1921년 9월, 그러고 나서 바로 1923년에 24시간 르망 내구 레이스에 출전한 겁니다. 하지만 1923년에 벤틀리 3리터로 르망 레이스에 출전했을 때는 사실 좀 자신이 없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거 안 되겠는데, 아무래도 우리 차는 저런 압박을 24시간 동안 견뎌낼 수 있도록
설계된 차는 아직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근데 이거 약간 완벽주의자의 걱정 같은 거였죠. 엄청 잘 달렸거든요. 첫 출전에서 4위를 기록합니다. 게다가 새로운 랩 레코드까지 세웠어요. 한 바퀴를 가장 빨리 달린 자동차가 된 거죠. 이때 진짜 얼마나 기뻤을까요? 말하자면 벤틀리의 3리터는 창업자이자 불굴의 엔지니어 월터 오웬 벤틀리의 예상 자체를 한층 뛰어넘는 그런 내구성과 스피드를 이미 갖춘 채로 완성이 돼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자신이 좀 붙었겠죠. 1924년 바로 우승합니다. 영광의 시작이었죠. 또한 벤틀리 보이즈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벤틀리 3리터와 함께 르망 레이스를 석권했던 드라이버들을 벤틀리 보이즈라고 불렀습니다. 월터 오웬 벤틀리도 포함된 이름이에요. 이때부터 벤틀리가 르망을 석권하기 시작합니다. 1927년 우승, 1928년에는 4.5리터로 우승했고요. 1930년에는 스피드6로 출전해서 1등과 2등을 석권합니다. 두 대의 벤틀리가 나란히 들어온 거죠. 이건 뭐 거의 난공불락의 브랜드로 등극을 한 겁니다. 가장 드라마틱했던 건 1927년 레이스였습니다. 두 대의 4.5리터가 출전했는데 화이트하우스 코너에서 사고가 났어요. 옆에 정말 하얀 집이 있는 그런 코너입니다. 두 대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리타이어 했고요. 하지만 벤틀리에는 한 대의 벤틀리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3리터 벤틀리였습니다. 그런데 2차도 사고가 났어요. 하지만 고칠 수는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피트에 들어갔죠. 어떻게든 고쳐냈습니다. 헤드라이트도 고장나서 랜턴을 윈드스크린에 둘둘 말아가지고 붙이기까지 했어요. 정말 어떻게든 트랙으로 다시 들어가서 달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밤새 달릴 수 있었고요. 결국은 이 3리터로 우승해버렸습니다. 축하 파티는 런던 사보이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벤틀리 3리터 상처투성이었던 그 레이스카도 함께 했습니다. 건배사를 이렇게 했다고 해요. 이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 건배사와 동시에 3리터가 연회장으로 홀 안으로 들어왔고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로 이 자동차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영광의 상처를 치유하고 공유하는 벤틀리 보이스의 정말 멋지고 사려 깊은 방식이죠. 이렇게 드라마틱한 초창기 24시간 레그레이스의 역사를 가진 벤틀리 다시 르망으로 돌아왔던 건 2001년이었습니다. 이때 출전한 레이스카는 EXP 스피드 8이었습니다. 거의 양동이로 들이붓다시피 비가 오는 그런 악천 속에서 벤틀리의 결과는 3위. 하지만 2년 후 2003년에는 EXP 스피드 8으로 출전해서 다시 한번 영광의 우승을 차지합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한 브랜드의 DNA라는 건 이런 식으로 새겨지고 이어지고 발전하는 거죠. 창업자 월터 오웬 벤틀리는 애초에 벤틀리를 뒷짐지고 타는, 뒷자리에서 애흥하는 그런 자동차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압도적으로 달리고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낼 줄 알고 끝내 승리하는 자동차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상처투성이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승리를 자축할 땐 예의와 재치를 갖춰서 축하하는 브랜드가 바로 벤틀리입니다. 벤틀리는 지난 2019년 창립 100주년을 맞아 비욘드 100라는 선언문을 통해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 환경과 지속 가능성인데요. 이를 위해 양봉에 나섰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만나보시죠. 벤틀리는 비욘드 100이 훨씬 이전부터 친환경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크루 공장은 이미 2019년에 탄소 중립 인증을 받았고요. 지금 크루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전기는 100% 자급자족입니다. 공장에 설치한 솔라 패널과 친환경 전기로 인정받은 공급원을 통해 생산한 전기만 소비하고 있습니다. 무려 1만 장 규모의 솔라 패널 주차장을 통해서 2.7M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고 해요. 지붕에는 2만 815장 규모의 솔라 패널이 있는데 여기서 생산하는 전력도 7.7MW나 됩니다. 공장에서 쓰는 물도 알차게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식물을 기르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산소를 생산하는 데 일조하고도 있고요. 심지어 양봉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좀 재밌는 건데요. 벤틀리 로고의 이름이 플라잉 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날아다니는 비를 기르는 거예요. 일종의 언어 유희를 통해서 진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벌을 기르려면 꽃밭도 필요하겠죠? 자연스럽게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1년에 75kg에 달하는 꿀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벤틀리 직원들과 크루 공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있다고 하고요. 벤틀리의 이런 위트를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흥미로운 그런 회사예요. 오늘은 지난 영상들을 살펴보며 벤틀리라는 브랜드에 대해 조금 더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정우성 대표와 함께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공동체 더파크 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But you better believe you'll know when it's there. True story. I must have been searching
Though I wasn't looking for much, checking out the scene.